여러분, 주식이나 코인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은 조금만 올라도 손이 근질거려서 팔아버리고, 반대로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은 이 정도면 곧 반등하겠지 하면서 몇 달씩 붙들고 있는 경험.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팔았던 종목은 그 후로 몇 배씩 더 올라있고, 버텼던 종목은 그대로 바닥에 붙어있거나 심하면 아예 사라져 있는 경험.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게 단순히 운이 없어서도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편향과 처분 효과입니다. 왜 우리는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버티는지 뇌과학적으로 완전히 분해해드리겠습니다. 1979년 경제학자 다니엘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100만원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50만원을 드리고 뒷면이 나오면 0원입니다. 기대값으로 따지면 두 번째가 훨씬 유리합니다. 125만원이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불확실하더라도 확실하게 받는 게 낫다는 거죠. 이번엔 반대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100만원을 확실히 잃습니다. 두 번째,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50만원을 잃고 뒷면이 나오면 0원입니다. 기대값으로는 두 번째가 훨씬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익 앞에서는 확실한 걸 선택하고 손실 앞에서는 오히려 도박을 선택한 겁니다. 카너먼은 이것을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은 같은 금액이라도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약 2.5배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10만원을 얻은 기쁨보다 10만원을 잃는 고통이 2.5배 크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로 카너먼은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뇌 안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감정, 특히 공포와 위협 반응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fMRI 뇌스캔 연구에 따르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이 편도체가 실제 신체적 위협을 받을 때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뇌는 돈을 잃는 것을 사자한테 쫓기는 것과 비슷하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전전두엽, 즉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부위는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식이 떨어질 때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뇌는 이미 생존 본능 모드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익이 나는 상황은 어떨까요? 주식이나 코인이 오를 때 뇌는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면서 기대감을 만들어냅니다. 더 오를 수 있다는 느낌이죠. 그런데 바로 이 기대감이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수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같으면 뇌는 즉시 손실 회피 본능을 작동시킵니다. 편도체가 이 이익을 잃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에서는 조금만 올라도 빨리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익을 잃는 것도 결국 손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손실 앞에서는 공포의 뇌가 작동하고 이익 앞에서도 그 이익을 잃을까봐 불안의 뇌가 작동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의 이성은 뒷자리로 밀려납니다. 이 손실 회피 편향이 실제 투자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개념이 바로 처분 효과입니다. 1985년 경제학자 허시 셰프린과 마이어 스테이트먼이 처음 정의한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투자자들은 수익 중인 자산은 너무 빨리 팔고 손실 중인 자산은 너무 오래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개념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건 경제학자 테런스 오딘입니다. 오딘은 1998년 논문에서 실제 개인 투자자 약 10,000명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수익이 나는 종목을 매도하는 확률이 손실이 나는 종목을 매도하는 확률보다 약 1.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기준점을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투자자에게 기준점은 보통 내가 산 가격, 즉 매수 단가입니다. 주식이 매수 단가보다 오르면 이익 구간 빨리 확정하고 싶다, 판다. 주식이 매수 단가보다 내리면 손실 구간, 손실을 인정하기 싫다, 버틴다. 이게 처분 효과입니다. 특히 손실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의 배경엔 자아 보호 본능도 숨어 있습니다. 팔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 아직 잃은 게 아니야.
이게 우리가 하락 중인 종목을 손절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팔든 안 팔든 계좌에서 돈은 이미 줄어 있습니다. 이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인 사례로 보겠습니다. 2021년 코인 시장 초반을 떠올려 보세요. 비트코인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빠르게 오르던 시점, 많은 분들이 조금 올랐으니까 여기서 먹고 나가야지 라며 팔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에 팔았는데 그 이후 비트코인은 8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처분 효과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수익 중인 자산을 너무 일찍 팔아버려서 큰 상승을 통째로 놓치는 것. 반대로 같은 시기에 어떤 알트코인을 3천만 원에 샀는데 그 코인이 1천만 원까지 폭락한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원금 회복하면 팔겠다며 붙들고 있다가 결국 그 코인이 상장 폐지되거나 사실상 영원이 된 경우 다들 주변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손실 중인 자산을 너무 오래 보유하다가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는 것.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는 우량주는 10%에서 20% 오르면 팔아버리고 망해가는 기업의 주식은 원금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다며 수년째 보유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처분 효과는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좋은 자산은 비우고 나쁜 자산만 남기는 방향으로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됩니다. 좋은 종목에서는 작은 수익을 가져가고 나쁜 종목에서는 큰 손실을 떠안는 패턴이 몇 년 동안 쌓이면 어느 순간 계좌는 반토막이 나 있고 남아있는 건 손실 중인 종목들 뿐인 상황이 됩니다. 주식, 코인 시장에서 사람들이 망한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이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향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뇌의 생존 회로이기 때문입니다. 수만 년 동안 진화해온 시스템을 의지력 하나로 끄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지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매수 전에 규칙을 정하세요. 이 종목은 마이너스 10%가 되면 손절한다. 30% 수익이 나면 절반은 무조건 판다. 감정이 개입되기 전에 냉정할 때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는 겁니다. 이걸 사전 결정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을 미리 막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수익률 대신 절대 금액으로 생각하세요. 10% 손실이라는 말보다 100만원 손실이라는 말에 더 현실적으로 와닿습니다. 뇌는 퍼센트보다 실제 돈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구체적으로 마주할수록 판단이 냉정해집니다. 세 번째, 매수 단가를 기준점에서 지우세요. 내가 얼마에 샀는가는 앞으로의 주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시장은 내가 산 가격을 전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가격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가? 네 번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주식이 급락하는 순간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이성적인 전전두엽이 다시 작동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멈추는 것, 이게 투자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버티는 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 뇌의 기본 설정값이기 때문입니다. 손실은 이익보다 2.5배 더 크게 느껴지고 그 공포 앞에서 이성은 작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처분 효과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좋은 자산을 비우고 나쁜 자산을 쌓아가면서 우리의 계좌를 갉아먹습니다.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보량이 아닙니다. 자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그 뇌를 이기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워렌 버핏이 여러 인터뷰에서 강조한 것처럼 투자는 IQ의 게임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다루냐의 게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행동경제학 편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